자, 오늘은 11.3절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벡터에 대해서 정의와 성질 알아봤고, 벡터의 덧셈 그리고 뺄셈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벡터도 실수와 마찬가지로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적과 외적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게 3절과 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적이라고 하는 벡터의 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11.3절 시작할게요. 자, 내적이라는 단원인데, 자, 그럼 내적이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벡터를 곱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먼저 볼게요. 여기 아래 보면 정의가 있죠. 자, 정의예요.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인 거죠. 자, 내적을 어떻게 부르느냐. 옆에 용어를 보면 inner product 또는 dot product라고 써져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어느 공간에 있는가? 3차원 공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벡터의 모양을 보면 성분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3, 즉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상에 있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특히 우리가 이렇게 A1, A2, A3와 같은 이런 형태,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성분 표현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즉 표준 기저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성분의 i를 곱하고 두 번째 성분의 j를 곱하고 세 번째 성분의 k를 곱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i라는 게 정의가 뭐였죠? 1, 0, 0 이라는 단위 벡터였고 j는 뭐였냐면 0, 1, 0, 즉 y축으로 평행한 벡터인 거예요. y축 위에 있는 벡터고 k 벡터는 뭐였냐면 0, 0, 1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이제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B라는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 방법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B1의 I 벡터 더하기 B2의 J 벡터 더하기 B3의 K 벡터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내적이 무엇이냐? 아래 정의가 있는데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A와 B의 내적이라고 해서 A.B라고 있는데 자, 이 기호는 다시라고 부르면 돼요. A.B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 정의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기호는 곧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점이 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 때는 이렇게 크게 점을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실수해서 A 곱하기 B 해서 이렇게 점 하나 찍잖아요. 곱하기 대신에. 곱하는 기호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고 읽고요. A.B의 정의는 뭐냐면 A의 성분의 첫 번째 값하고 B 벡터의 첫 번째 값을 곱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A의 두 번째 성분, B의 두 번째 성분, 그리고 A의 세 번째 성분과 B의 세 번째 성분을 곱해요. 즉 성분의 위치를 보고 위치가 같은 것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자, 내적의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내적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4라는 벡터하고 3,-1이라는 벡터를 내적해보자. 내적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닷으로 표현하고 계산 방법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돼요?
2 곱하기 3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한다.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에서는 이 주어진 두 개의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 성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쵸. R2상에 있는 벡터죠. 평면상에 있는 벡터인 거예요. 자, 벡터를 우리가 내적했을 때, 즉 벡터의 곱셈은 이와 같이 연습을 하면 된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I 플러스 2j 벡터 마이너스 3k 내적 2j 마이너스 k.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 표현 방법이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꺾어져 있었죠. 이 꺾인 괄호를 우리가 벡터의 성분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표준기저 벡터 i와 j와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벡터 표현인데 여기는 왜 괄호가 될까요? 이건 괄호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하나의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쓴 거고 자, 이 벡터를 우리가 그럼 성분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었다? i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는 j 앞에 있는 숫자, 세 번째는 k 앞에 있는 숫자가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즉,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두 번째 벡터는 i라고 하는 벡터가 안 보이니까 그 앞에 있는 숫자는 0이라고 생각하고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내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러면 4 플러스 3이니까 7이 되네요. 그쵸.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니까 연습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내적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적이 갖는 최종적인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하고 B는 사실 벡터 양이에요. 그쵸? 주어진 벡터를 내적했다, 곱셈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 성분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분들은 지금 예제에서 본 것처럼 성분 각각은 다 숫자죠.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만 가지고 왔지만 실수 범위에 있어요. 실수들이 다 이제 성분인 거예요. 그럼 실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역시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그냥 숫자예요. 숫자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하죠.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벡터를 곱셈했더니 곱을 했기 때문에 벡터가 될 것 같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물은 스칼라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즉, 벡터의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벡터의 내적을 했는데 결과물이 벡터가 나왔다. 잘못 푼 거예요. 스칼라가 나와야 해요. 지금처럼 예제에 이런 숫자가 나오듯이. 그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스칼라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어떻게도 부르냐면 스칼라 프로덕트 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닷 프로덕트라고도 읽고 또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읽고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적이라고도 읽고 그래서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한 성질들을 볼 거예요. 노트에 보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A.A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쭉 봤더니 결과물이 뭐냐면 A의 크기에 대한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A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A라고 하는 이 벡터를
우리 쉽게 R2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평면에서. 그러면 자, A는 A1, A2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성분을 값을 모르니까 그냥 A1, A2라고 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A.A는 우리 지금 위에서 벡터의 내적을 정의한 것에 의해서 A1, A2 A1, A2가 될 것이고 계산 방법은 뭐였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A2를 두 번 곱하니까 A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됐는데 이 폼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앞에서 벡터의 크기를 정할 때 크기는 뭐였냐면 루트 성분 제곱의 합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긴 루트 값이 없고 성분 제곱의 합만 있으니까 이것은 루트 성분 제곱의 합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 A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양변 제곱해주면 A의 크기의 제곱은, 즉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쵸? A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벡터를 두 개를 내적을 했을 때는 결과가 뭐냐면 그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2차원 벡터에서 A1, A2라는 성분을 가지고 했지만 만약에 이 A 벡터가 3차원 벡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연산을 했을 때 A1, A2, A3 성분으로 놓고 A1, A2, A3 성분으로 놓고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니까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도 3차원 공간에서의 A라는 벡터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것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럼 3차원 공간에서 A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A번 결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뭐다? 크기의 제곱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A.B는 B.A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면 될까요? 다시라고 하는 이 기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A.B 순서를 바꿔서 B.A를 했더니 같다. 교환한 거죠, 위치를. 그래서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무엇에 대해서? do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은 지금 A.B, B.A라고 했는데 왜 이게 성립하죠?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첫 번째 예제 여기에서 내적을 했을 때 결과가 2였는데 이 결과는 뭐냐면 순서를 바꿔서 3-1 2, 4 이렇게 내적을 해도 결과는 2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성분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결과 이렇게 서술한 거 하고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풀어쓴 결과를 보면 결과물이 뭐가 다르냐면 2 곱하기 3을 하냐 3 곱하기 2를 하냐 순서가 바뀐 거죠. 성분을 무엇을 먼저 곱했는가 순서의 차이인데 우리 실수의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2 곱하기 3 6이고 3 곱하기 2도 6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성분끼리 곱하는 그 과정이 순서만 바뀌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과물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내적에 대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성질을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인 거고 또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 벡터의 성질
벡터 내적의 성질이에요. 지금 첫 번째 성질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교환 법칙도 성립한 거 지금 우리 확인했죠.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질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자, A 닷 B 플러스 C는 A 닷 B 플러스 A 닷 C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A, B, C라는 벡터는 말 그대로 벡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글씨로 쓰는 거죠. 볼드체로 쓰는 거고, 자, 이때 지금 쓴 요 성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마치 실수 연산에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그냥 실수 A, B, C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분배해서 쓰잖아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그죠? 이것하고 모양이 똑같죠. 뭐만 다르냐면 오퍼레이터만 달라요. 지금 여기 다시 있고 여기 다시 있고 다시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실수 곱셈 대신에 지금 이 다시라고 하는 벡터의 곱에 대한 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분배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는 우리 교환 법칙 살펴봤고, 지금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벡터의 성질이 주어지면 여러분 이 벡터의 성질이 만족되는 것을, 즉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뭐 기하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차원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A와 B와 C를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되는 것을 보이면 돼요. 자, 그 과정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자, 좌변부터 시작할게요. 자, A를 우리 A1, A2, A3라고 할 거예요. 자,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꺾은 괄호 A1, A2, A3 이렇게 쓰고 닷,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적으니까 우리 노트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A 닷 B 더하기 C. 자, 이것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길 원하냐면 자, 분배해서 A 닷 B 더하기 A 닷 C가 되기를 원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라고 하는 벡터를 A1, A2, A3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B라는 벡터를 B1, B2, B3라고 합시다. 자, C라는 벡터는 C1, C2, C3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가정하냐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3차원 벡터인 것을 일단 가정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좌변부터 시작하면 A 닷 B 플러스 C를 했을 때 A는 A1, A2, A3고 닷 B 플러스 C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자, B1, B2, B3가 B죠? B 플러스 C 벡터. 그럼 C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산에서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부터 해결하고 이 내적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괄호 안에서부터 한번 보면 괄호가 있고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덧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벡터의 덧셈은 연습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B1은 C1이랑 더해서 첫 번째에다 넣어주고 B2랑 C2도 두 번째에다 넣어주고 B3랑 C3도 세 번째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내적은 정의한 대로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곱해주고 세 번째는 세 번째끼리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1은 누구랑 곱한다? B1 플러스 C1.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결과는 실수 A1, B1, C1, A2, B2, C2, A3, B3, C3 즉 모든 벡터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성분들끼리 지금 더하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보면 위에서는 마지막 벡터가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아래는 보면 어때요? 실수끼리 더해서 곱하고 이런 것들이 연산이니까 결과물이 뭐다? 스칼라가 된다. 자, 그러면 연산해 볼게요. 자, 실수의 곱셈 분배 가능하죠? 그래서 A1, B1 더하기 A1, C1 그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면 A2, B2 또 여기는 A2, C2 더하기 또 분배해서 써보세요. A3, B3 더하기 A3, C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6개의 텀이 만들어졌고 6개의 텀이 더해지는 걸로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이제 두 덩어리로 묶어 볼 거예요. 자, 얘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규칙이 뭐냐면 앞에 성분 A고 두 번째 성분은 B인 것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렇게 봅시다. 어때요? 규칙이? 앞에는 A, 뒤에는 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노란색끼리 묶어냈을 때 우리 이렇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하나 더해주고 분홍색 지금 하이라이트끼리 묶어주면 A1, C1 더하기 A2, C2 더하기 A3, C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텀을 우리가 한 번에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늘어서 쓰지 말고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근데 잘 형태를 보니까 곱해서 더한 형태예요. 이게 뭐였냐면 내적의 표현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B라고 쓸 수 있나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A의 성분이 A1, A2, A3였고 B는 B1, B2, B3인데 이거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첨자 1, 2, 3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들만 생각하면 첨자가 같은 것끼리 곱해서 주르륵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결국엔 이것과 같고 이것과 같고 그래서 A.B라고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A와 C를 곱해서 주르륵 더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 A.C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할 때는 이렇게 3차원 벡터 공간상에서 정의를 하고 좌변에서 시작해서 쭉 풀어서 쓰다 보면 실수의 어떤 성질들을 적용해서 즉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실수에서의 분배 법칙이라는 성질을 적용해서 쭉 풀어서 써보니까 내적의 정의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과정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분배 법칙에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 하나 봅시다. 자, 분배 법칙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CA.B는 C의 A.B랑 같고 이것은 A.C 곱하기 B 벡터와 같다. 자, 이거는 뭐냐면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예요.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앞 시간에 어떤 거 했었냐면 자, 어떤 벡터에 C라는 스칼라를 곱한다. 이걸 뭐라고 정의했죠? 스칼라배라고 얘기했죠. 즉 A라는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요 촉 방향으로 이런 길이를 갖고 있는 벡터 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C배, 2배를 취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은 그대로면서 이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칼라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칼라에 해당하는 게 C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결과는 뭐냐면 스칼라 배를 하는 것은 내적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C가 지금 A 앞에 붙어 있든 아니면 A 내적 B를 하고 그 앞에 곱하든 아니면 B 벡터에다 먼저 C를 곱해서 내적을 하든 결과물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보여보고 이렇게 두 개 같은 것 보여보고 어떻게 보이면 돼요?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 A는 뭐다? A1, A1, A2, A3, B는 B1, B2, B3 이런 형태로 놓고 보면 되고, 자, 첫 번째 줄만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자, C 곱하기 A 벡터 어떻게 보면 될까요? A 벡터를 A1, A2, A3라고 한다면 C가 곱해졌네.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B1, B2, B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벡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우리 스칼라 배는 어떻게 한다? 성분을 다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C 곱하기 A는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돼요. 닷 B1, B2, B3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성분끼리 같은 위치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그래서 C 곱하기 A 곱하기 B, A1 곱하기 B1 더하기 C 곱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C 곱하기 A3, B3 이렇게 연산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해보고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증명 완료.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등식도 한번 보여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 내적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봤는데, 자, 내적의 물리적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노트 2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A.B, A 내적 B는 무엇과 같냐면 A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B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코사인 세타 여러분 정의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삼각함수 강의 간단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자, A.B가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이 지금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2번은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정의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2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벡터 내적을 연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노트 2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왜냐면 A 내적 B가 지금 이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공간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G축 있고, X축, Y축.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 개의 벡터를 그림으로 그릴 건데, 자, 일단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런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런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초록색 벡터의 이름은 무엇이 되면 될까요? 자, 우리 벡터의 합 얘기할 때 삼각형 법칙이 있었죠. 자, B 벡터에다가 초록색 벡터를 더한 결과가 누가 돼야 된다? A 벡터가 되는 거죠. 시점을 연결해서 종점까지. 그래서 지금 B라는 벡터 살짝 써볼게요. B라는 벡터에다가 녹색 벡터를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네요. 그쵸? 아, 그래서 이건 뺄셈으로 생각하면 되네. 그래서 이 부분이 A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보이죠? 이렇게 벡터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보여요.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 결과물만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결과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은 몰라도 되지만 결과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삼각형 비슷하게 하나 그려보고 여기에 A, B, C라고 해보고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법칙이 존재하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삼각함수 배울 때 배우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사실 상관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C라고 하는 변의 제곱이 A변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다. 이런 등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 사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은 알면 되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이미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이걸 이 벡터 형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C라고 하는 변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녹색 벡터의 길이에 해당이 돼요. 자, 지금 벡터가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삼각형 형태로.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여기는 A-B 벡터의 크기라고 보면 되죠. 방향이 없는 그냥 선분의 길이로 본다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긴 뭐가 된다?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이 모양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C라고 하는 이 변에 대응하는 건 A-B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A-B의 크기의 제곱은 A제곱이 누구냐면 이쪽.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해당하는 건 여기 아랫변에 해당하니까 이 녀석. 즉 A의 크기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했는데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2변하고 2변이 되겠죠. 그래서 A의 크기, B의 크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사인 세타. 세타가 누구냐면 2변하고 2변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타가 누구냐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 적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결과는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뭘 적용했다?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술을 한번 해봅시다. 좌변을 보면은 자, 크기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A-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벡터의 자기 자신의 내적은 뭐다?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크기의 제곱이 뭐다?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벡터의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좌변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B라는 벡터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의 제곱이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보자.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여기 노트 1번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좌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좌변을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그러면 내적은 우리가 분배 법칙이 된다고 앞에서 우리 증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A 내적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A 내적 B가 되고 이렇게 가보면 마이너스 B 내적 A가 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내적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기를 A 내적 A다.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 어떻게 고칠 수 있다? 크기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A 내적 B와 B 내적 A는
서로 같은 값이라고 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둘은 똑같은 값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동류항으로 생각을 해주면 a.b 마이너스 a.b로 생각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배의 a.b가 되겠죠. 똑같은 거 2개니까. 그리고 비내적 b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적이기 때문에 크기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좌변을 풀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변은 제이 코사인 법칙 썼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을 쭉 풀어서 등식으로 연결해서 이만큼이 나왔으니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끼리 서로 같은 값이죠. 그러면 같은 값이니까 양쪽에서 같은 것은 빼봅시다. 그러면 자, A 크기의 제곱, 양변에서 같으니까 서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 같으니까 서로 뺀 거예요. 빼고 나서 나머지만 비교했을 때 같은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뭐예요? 마이너스 2a.b하고 뭐가 같다?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랑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양변에서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결과가 뭐냐면 2 곱하기 a.b가 2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양변에서 2도 약분해주면 결과가 뭐가 된다? a.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a와 b가 이루는 사이에 있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노트 2번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a.b는 뭐다?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때 이때 코사인 세타에 들어가는 세타가 누구다? a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중간 값인 거예요. 각인 거예요. 그 앵글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래서 2번 성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제를.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의 길이가 4고 b라고 하는 벡터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둘이 이루는 사이각이 3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a 내적 b의 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되죠? a 내적 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1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적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내적의 결과는 뭐다? 스칼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벡터의 크기를 주고 사이각을 주면 내적을 2번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적에 대한 중요한 정의들과 성질에 대해서 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주어지기를 A가 2, 2, 마이너스 1이고 B가 5, 마이너스 3,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이 몇 도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엔 각 세타가 얼마냐? A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 2번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 A 내적 B는 뭐냐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했다. 그러면 자, A 내적 B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좌변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2 곱하기 5는 10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러면 결과는 2가 되죠. 좌변은 2예요.
그리고 우변을 계산해 보면 A의 크기, 벡터의 크기니까 뭐였죠?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러면 2의 제곱 4,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B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B의 성분의 제곱의 합 25, 9의 4. 거기에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값은 루트 9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루트 38인가요? 그쵸?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식이 성립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만들어졌냐면 2가 3 곱하기 루트 38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문제에서 세타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38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세타가 뭐 2분의 루트 2가 되고 이런 특수각에 대한 세타 정보는 알고 있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45도가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이런 것들은 알지만 이런 복잡한 값에 대한 세타의 정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요 세타 값은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양변의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타라는 변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코사인 인버스 함수를 취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코사인 역함수를 취하면 좌변은 세타만 나오게 되고 우변은 코사인 역함수를 취해서 3루트 38분의 2다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는 이제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면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없죠. 계산기가 있어야 가능한 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세타를 이런 정도로만 표현해 주면 되고 특수각인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세타 값이 얼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지금 11.3절 지금 안 한 부분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